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8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과 세종, 충남을 돌며 충청권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국회 세종 이전이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들도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최대 번화가인 나성동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류재와 이준배 두 후보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사당 모형을 청년 당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의도의 국대 정치를 완전히 해소하고 세종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전에는 당진과 아산, 천안, 오후에는 세종과 대전을 찾는 등 충청권에서 강행군을 이어간 한 위원장은 야권에 대한 공세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특히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음주운전에 비유하며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세종 전통시장과 정부청사 주변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회 이전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이루겠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완성하지 못했던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했던 전례를 감안해 내일 지역별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호소문 발표 등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세종에 만들어질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에 벽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방문은 지난달 6일 이후 4주 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청 지원 유세에 맞춰 여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전 서구을 후보자 토론회가 TJB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총선 맞대결을 벌이는 민주당 박범계, 국민의힘 양홍규 두 후보는 둔산 재건축 등 지역 현안 해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법조인 출신 양당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대전 서구을. 둔산지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박범계, 양홍규 두 후보 모두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는 달랐습니다. 양 후보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봤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래서 신속히 추진하자고. 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의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에 대해선 박 후보는 대표 공약인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을 내세웠고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가장 우수한 인재의 보고인 우리 서구울의 청년들에게 그 일자리의 혜택이 가도록 양 후보는 산업용지 확보와 스타트업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생산과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이런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식, 첨단 산업, 스타트업 유치를 해서 주도권 토론에서 양 후보는 박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공약이었던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했고 박 후보는 민생경제 파탄 등에 대해 집권당 소속 후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선관위 토론회 비초청 대상인 개혁신당 조동훈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R&D 예산 삭감 원상복구와 예산 확대를, 자유통일당 이지훈 후보는 둔산의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500%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4월 총선 주요 격전지를 점검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아산을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였던 아산 을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강훈식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천안 부시장을 지낸 전망권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는 읍면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중심으로 3040 젊은층이 많아 진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에 비해 젊은층과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모두 승리를 거두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선 강훈식 후보가 3선 도전을 선언하며 일찌감치 본선을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내세우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부권 최초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자벌들을 아산에 건립하고 대형 쇼핑몰 유치, 아트센터 건립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초의 자볼드와 또 쇼핑몰 유치, 그리고 문화예술 아트센터 건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 GTX 신노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미세먼지 없는 아산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출신으로 천안시 부시장을 지낸 전망권 후보가 다양한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후보는 신도시인 아산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 특례시를 만들고 교육 여건 개선과 24시 아동병원 유치 등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특례시라는 제도를 제가 도입해서 부자도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에서 하버드까지 이런 교육 플레이들을 가지고 아산의 과고나 국제고 이런 걸 유치하고요. 아산을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역 강훈식 의원이 6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등 진보 진영 초강세 지역이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운 도전자가 맞붙은 아산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민호 시장이 국회 등 국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공무원 특별공급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공무원 특별공급은 목적이 이미 달성돼 폐지됐고 투기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수요가 생겼고 특히 새로 이전하게 될 공무원들의 주거 환경 확보 차원에서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테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1년 폐지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수박, 딸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최대 5배 많은 잦은 비 속에 흐린 날씨로 일조량마저 부족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거고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조형준 기자가 현장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부여의 한 수박 농가입니다. 비닐하우스 모두 6개 동에서 수박을 키우고 있는데 내부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기마다 달려 있어야 할 수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달려있는 수박은 성인 남성의 주먹보다도 작습니다. 수박을 심은 건 지난해 12월. 지금쯤 출하를 앞두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크질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 충남엔 평년보다 3배 넘는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한 데다 꿀벌도 날아다니지 않으며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달린 거나마 이제 혹시 이제 먹을라나 싶어갖고 이제 이걸 놔뒀는데 놔둔 거나마 이제 어제 기술센터에서 와갖고 별 희망성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여 년간 수박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눈물 나오려고 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혼자. 2천여 개의 수박 농가가 밀집된 부여엔 평년보다 최대 5배 많은 겨울비가 내리며 12%가 넘는 198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습도 이게 내 하우스 안에다 보니까 환기를 못 시키니까 습도 많이 차고 또 추우니까 병이 더 많이 와요. 인근 딸기 농가들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지금쯤 빨갛게 익었어야 할 딸기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곳곳엔 햇빛을 보지 못해 곰팡이 핀 딸기들이 무더기채 쌓여 있습니다.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오르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들여서 이걸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년 대비 70% 가까이 수확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수확한 딸기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 상품성도 없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공습 집계한 피해 면적은 621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파악되지 않은 농가 피해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 한편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인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육 부진이 됐다거나 수정 불량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함께 묶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기다렸던 봄이 왔지만 농민들은 다시금 차디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된 홍성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지역은 여전히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잿더미로 변한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기 위해 대대적인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발생한 홍성 산불. 사흘간 이어진 화재로 축구장 2,000개 면적보다 큰 1,454헥타르가 불에 타고 1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너무 놀래고 경황도 없고 하루하루 지나니까 더 힘이 들고 더 뭐랄까 좌절감 아니면 뭐 재개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둥산이 돼버린 절망의 현장에 희망을 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충남도와 주민 350여 명이 옛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 편백나무 4,500여 그루를 심은 겁니다. 당시 직접 피해를 입었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 심기에 동참했습니다. 산불 났을 때 저희 집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 진짜 무서웠고 지금 나무 심기 행사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산을 다시 살리고 싶어요. 충남도는 산지가 안정화하고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높도록 편백나무와 백합나무, 낙엽송 등 적합한 수종을 찾아 조림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170억 원을 투입해 황폐화된 서부면의 산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홍성뿐 아니라 금산과 당진,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의 복구 작업을 위해서도 올해만 74억 원이 투입됩니다. ICT 기반 산불 감시 체계와 산불 조기 진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시는 산불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큰 불이 났던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도 산불 피해지 회복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려 주민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1,700그루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레이코 이케무라의 개인전이 대전 원도심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헤레디움에서 막을 올려 오는 8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는 레이코 이케무라의 국내 첫 미술관 전시로 작가에게 중요한 예술적 모티브가 된 수평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글로벌 물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전 세계의 물재해 규모가 향후 10년간 2,400조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물 공급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단을 통해 물관리 디지털 전환과 신규 물그릇 확보 등 5개 핵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이 25도가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6.1도, 금산 26도, 세종 전이 25.7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가 넘어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저녁까지 5에서 2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낮 최고 18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